요 뒤에 있는 거는 여기까지만 되세요. 바퀴가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스토퍼고요. 요거요. 요거는 이렇게 딱 펄떡 올라와요. 펄떡. 그래서 플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플랩. 이 포켓에 요게 이렇게 열리듯이 이렇게. 예. 또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착륙할 때는 비행기 날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그런 걸 플랩이라고. FLAP. 요걸 플랩이라고 그러는데요. 플랩. 일본 가면 주차장이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불박차. 이제 뭐 은행에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주차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똑바로 들어가기가 조금, 아이고, 저 너무 치우쳤네. 그럼 다시 앞으로 나와서 해야 되겠죠? 예. 좀 맞추려고 다시 나오는데 좀 더 다시 갔다가 다시 좀 서투르신 편이네요. 그래서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다시 앞으로 뭐 걸렸나 봐. 뭐가 걸렸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노란 게 펄떡 올라온 거예요. 이 노란 게 이렇게 꺾여 있던 게 이렇게 펴진 거예요. 펴져서 이거 딱 걸린 거예요. 허허. 이렇게요. 이 노란 게 딱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여기 처음 가셨대요. 이 주차장에 처음 가셨대요. 그래서 똑바로 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쭉 앞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더 걸려갖고 원래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노란 게. 근데 바퀴가 뒤로 들어가면은 노란 게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네. 주차요금 정산 방법. 영수증 확인하고요. 플랩이 여기에 벌떡 일어난 것이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 나갈 때 정산하고 영수증 확인하고 플랩이 내려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3분 이내에 출차하십시오. 여기 보면 정산 후 플랩이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3분 이내에 출차해 주십시오. 시간 초과되면은 그러면 또다시 이게 올라와갖고 그래서 추가 요금이 납부가 됩니다. 라고. 자, 그러면 대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목동인데요. 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중 차량을 반듯하게 주차하기 위해서 수정 주차하는 도중에 플랩 차단기가 올라와서 크게 파손됐습니다. 그 주차장의 손해사정사가 그 주차장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회사겠죠. 수정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수정 주차 안 돼. 근데 그런 안내 문구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손해사정사 당신이 100%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혹시 저 플랩도 망가졌네? 플랩은 딱딱하겠다. 그건 안 망가졌대. 내 차만 망가졌대요. 아니 거기다가 그럼 수정주차 하지 말라고 써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런 거 어떻게 일일이 다 써? 그러면서 당신 100%에 우리는 한 푼도 못 물어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런 플랫폼 주차장의 경우 수정주차 못하는 게 맞나요? 여기 카카오티 주차장인가요? 카카오티 주차장에서 플랫폼 바깥에서 수정을 하고 한 번에 주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는 출차에 대한 얘기만 있었고 출차가 아닌 수정 주차에 대한 이것은 이건 내 출차가 아니잖아요 했더니 그거는 당신이 주차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당신 100%야. 그래서 그 은행에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은행의 고객이니까요. 그래서 경위서 보내줬는데 그래도 카카오티 주차장에서는 당신 100%야. 한 푼도 보상해 줄 수 없어. 과연 제 100% 잘못인가요, 변호사님? 예, 어떤가요? 불박차 보험사는 어딘가요? 자차 보험으로 수리했나요? 불박차 보험사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처음 가셨나요? 예, 처음 갔습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빵빵 다이렉트입니다. 네, 큰 보험사예요. 큰 보험사의 다이렉트 보험이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도 다이렉트 있나? DB도? 네. DB는 아니에요. 만약에 DB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 이게 한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100대 빵이라고 그럽니까? 라고 할 텐데 여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빵빵 다일에 대해서는 그래 주차를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지 100대 빵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차만 망가지고 플랩은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번에 주차를 잘했어야지. 불박차 100% 잘못이야. 주차장도 일부 잘못 있어. 아니야, 주차장이 더 잘못했어. 주차장 100% 잘못이야. 여러분들의 의견 과연 어떨까요?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영상은 아주 화질도 안 좋지만은 우리 김준적 팀장이 변호사님, 대표님 이건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채택했습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올려줬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 있습니다. 주차장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8% 있습니다. 주차장이 더 잘못됐다 14% 있습니다. 주차장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2%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수정주차 절대 불가. 예, 바퀴가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옴. 그러고 써놔야죠. 큼직하게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니 한 번에 쑥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물론 잘하면 들어가겠지만 처음 오는 사람은 그리고 좀 서툰 사람은 어쩌란 얘기예요. 지금 차가 한 대도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차가 있고 그러면 더 조심스럽다 그러면 또 남한테 피해가 될까 봐 좀 똑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더 갖고 저런 안내 문구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100%라 이게 72%나 되는데 근데 저 주차장 쪽에서는 불박차 100%라고 그러고 불박차 보험사도 불박차 100%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이고 만약에 여기 DB였으면은 제가 자차 보험 처리하고 저 주차장 상대로 소송해 보세요. 주차장의 잘못이 과연 몇 %인지 주차장이 100%인지 아니면 불박차가 더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불박차 저 주차장에 일부 잘못이 있는지 최소한 아무런 안내 문구가 없으면은 불박차 100%는 아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차장 측도 불박차 100%라고 그러고 그리고 불박차의 보험사도 불박차 100%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제 앞으로 저런 주차장 무서워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차가 완전히 찍혔어요. 이거 뭐야? 나 차 이렇게 세워놨는데 옆에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찍힌 데는 어디야? 예. 내가 옆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됐으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문 열면서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왔어요. 허허, 어떤 상황일까요? 도대체 공간도 이렇게 넓은데 그 옆에 얼마나 큰 차였길래 문 열다 그랬을까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옆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소리로. 그리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 차 흔들려요. 요거 불박차예요. 네.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시죠. 저 차가 뭐 여자 소리 들리네요? 뭐 하지마 뭐 그러는 것 같네요? 끝났나요? 또 한 번인가요? 새벽 1시 20분이네요. 끝났나? 끝났어? 또! 예. 아유.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처음부터 이 차가 흔들흔들. 예. 이 차가 이제 마구 흔들릴 정도로 가서 보니 쾅쾅쾅쾅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집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음날 봤더니 운전석 문이 파손돼 있어요. 블랙박스를 보니까 옆에 주차한 차가 나가면서 본인의 뒷좌석 문으로 상대 차 뒷좌석 문으로 제 차를 여러 차례 일부러 부시듯이 치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가 처음에 교통사고로 신고했는데요. 이건 재무손괴죄라고 근데 형사과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교통사고가 다르게 합의가 필요한가요? 저는 여자이고요.
또 혼자 살고요. 또 오피스텔 주차장이다 보니까 저런 사람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싶지 않아요. 경찰에서도 별도 연락은 없어서 수리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법적 처벌을 받으셔서 술버릇을 고치셨으면 합니다. 제가 대면하지 않고 그 사람 얼굴 보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확실히 벌을 받고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흰색 차가 사고 당시 블록차죠. 옆차에 불편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 근데 상대는 왜 그랬을까요?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네, 흰색 차가 제 차입니다. 영상 소리를 봤을 때는 추측이지만 남녀 두 분이 싸우셔서 열받아서 그러셨거나 아니면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가 타기에 좁아서 그랬는지 뒷자리 뒤에서 그러갖고 그렇게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막 가입 PD 그죠? 안에서 팍 이렇게 한 것 같죠, 그죠? 차 안에 문 팍팍팍팍팍 한 것 같아요. 여자분이 말리는다 소리도 들립니다. 제가 견적 한 100만 원 갖게 되는데요. 현대 서비스센터 가서 다시 한번 문의할 예정입니다. 질문자가 차를 먼저 세워놨나요? 아니면 상대가 먼저 세워져 있고 나중에 질문자 차를 세웠나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세웠는지 답글이 올라온 게 상대 차가 먼저 세웠다는 거죠. 상대 차가 먼저 세워져 있었고 밤 9시 15분쯤에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럼 새벽 1시 20분쯤에 그랬다는 거죠. 예. 주차하면서, 내 차가 주차할 때 옆 차량 넘버가 찍혀서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명확하게, 차를 이렇게 찍어놨어. 이렇게. 예. 이렇게 차를 세워놨는데, 근데, 공간이 충분한데, 어디가 찍힌 거야? 여긴가?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거기 맞는 거? 네. 이거요. 이거는 이제 상대가 누군지 명확하게 정해지죠? 정해지면은 상대를 얼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자차보험 처리해야 됩니다. 자차보험 처리하고 범인이 딱 확정돼 있죠? 그러면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그러면 우리 보험사가 상대 가해자의 구상권 행사합니다. 100% 다 받아야 되죠. 다만 자기 부담금은 20만 원인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내가 상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상대로부터 받으려면 상대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내 통장 번호를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든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나 그 사람하고 전혀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나에 대한 걸 알려주고 싶지 않고 그러면 자기 부담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경찰관이 수사관님 그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요. 제가 여기다 합의서 써놓고 할 테니까요. 20만 원 받아서 자기 부담금 받아서 저한테 좀 전해주실래요? 경찰관이 그런 거 안 해줘요. 이거는 상대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뭔가 다투는 소리가 좀 들리지 하지 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술에 취해서 진짜 잘못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대리인이 나가면 되겠네. 대리인이 남자친구나 오빠나 또 남동생이나 누가 대리인이 나가서 그래서 합의서는 직접 제출하면 되거든요. 합의서는 나중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다. 대신 손해배상 받고 그리고 합의서는 직접 제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합의서 제출할 때 내 인적사항 그거는 상대편이 몰라요. 형사 기록에 들어있는 것도요. 그것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다 가리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딱 요거네요. 요거. 술버릇 고치셨으면 합니다. 저거는 재물손괴죄가 명확하죠. 형사합의 저건 자차보험 처리하지 말고 상대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서 손해배상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수리비 플러스 수리하는데 차 못 쓰시는 기간에 렌터카 비용까지 합쳐서 손해배상 받으시고 그리고서 합의서 돈 받는 것만 가상계좌가 있나? 돈 받는 거를 다른 사람 거 해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아주 체격 좋은 다른 다른 뭐 회사 직장 동료나 뭐나 누구나 그런 분의 계좌로 보내라고 입금됐으면 내가 합의서는 그 사람 얼굴 보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하는. 그러니까 얼굴 보기 싫다는 거죠. 아니 둘이서 아마 안에서요 승질 나니까 물이 팍팍팍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잠깐 막 흔들릴 정도죠. 둘끼리 싸우는 건 괜찮은데 남한테 피해는. 비가 많이 왔네요. 여기가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친 것 같습니다. 7월 13일에 공주에 있는 펜션에 갔어요. 펜션을 가려면 계곡 위 길을 지나야 되는데 계곡 위 길 여기겠죠. 여기에 이렇게 뭐 밑에는 이게 구멍 뽕뽕뽕 뚫려 있고 다리처럼 생긴 그런 길이겠죠. 근데 지금 물이 넘쳤어요. 비가 많이 와서 펜션에 도착 후 사장에게 여기 물 안 차냐? 물 찬다. 올 때는 건너왔는데요. 여기 물 넘치네. 비 많이 오면 물 찬다. 근데 괜찮아요. 뒷길이 있어요. 그래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밤사이 물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물살도 세고 길은 보이지도 않고. 아이고 여기 못 가죠. 가다가 저 10줄로 내려가면 어떡해요. 근데 사장이 오전 9시쯤 와서 30분 있으면 물이 빠지니까 그때 나가래요.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물이 더 차요. 사장이 지금 갈 수 있다고. 방금 승용차 왔다 갔다고. 나갈 수 있대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자기만 믿으래요. 예. 이제 뒷길로 가는 거 뒷길. 예. 뒷길. 저는 계속 못 갈 것 같다고 했지만은 자기만 믿으라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볼 때 뒷길 같은데 이분한테 원래는 요리에 왔다가 지금은 뒷길로 가는 거죠? 라고 여쭤봤더니 아직 답이 없으신데요. 제 추정컨대 여하튼 간에 뒷길이든 원래 길이든 자기만 믿으래요. 펜션 운영한 지 10년째래요. 이런 일 많았어요. 가.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중간에 차가 멈췄답니다. 사장은 보험으로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 처음 왔는데요. 아이고. 여기 이 동네 전혀 모르는데 고객이 펜션 사장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멍청했지만 이 경우 과실은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이 차가 자차 보험도 없대요. 네. 수리비가 1,600만 원 나왔대요. 자차 보험도 없대요. 그러면 이건 내 돈으로 고치든가 펜션 사장이 돈을 좀 보태주든가 다 대주든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펜션 사장하고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한 번에 쭉 가셔요. 그리고 만약 이상 있으면 제가 막 끼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쭉 가셔야 돼요. 네, 밟으라는 거죠? 네? 밟으라는 거죠. 속도 놓치지 말고 한 번 밟은데 그대로 쭉 놓치지 말고 쭉. 알겠습니다. 한 번에 떼셔야 돼요. 한 번에. 제가 밟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느 정도에 바꿔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 차가 앞에 지금 꺾어요. 안 나지? 잘 좋아. 차가 안 밟혀. 네. 헤헤. 차가 저렇게, 예. 와, 물 많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가시겠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뛰어들게. 한 번에 쭉 가셔야 돼요. 네, 밟으라는 거죠? 네? 밟으라는 거죠. 속도 놓치지 말고 한 번 밟은데 그대로 쭉 놓치지 말고 쭉. 알겠습니다. 한 번에 떼셔야 돼요. 한 번에. 제가 밟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이거 펜션 주인이 100% 책임져야 된다. 펜션 주인이 더 많이 책임지고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반반이다. 펜션 주인이 일부 책임 있고 불박차주가 더 많이 책임져야 된다. 불박차주 100% 잘못이다. 재밌는 투표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좀 황당한 상황인데요. 자차보험 가입하세요. 자차보험 없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펜션 주인이 100% 책임져야 된다가 10%, 펜션 주인이 더 많이 책임져야 된다가 26%, 반반이다가 36%, 불박차 더 많이 책임져야 된다가 12%,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16%. 제가 조정위원으로 이걸 조정하라고 그런다면 전 반반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건 판결이 있을까요? 결국 펜션 주인이 나몰라라는 대로 소송해야 됩니다. 일단 내 돈으로 고치고 펜션 주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펜션 주인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그걸로 될까? 영업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하고는 영업배상 책임은 그 건물에서 뭐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되는 거죠. 영업배상 책임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엔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해준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것은 그 보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펜션 주인, 펜션에 왔던 손님한테 내가 그냥 위험하니까 물이 빠질게 기다리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세요. 나만 믿고 가세요. 근데 믿고 가면 안 되죠.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자, 들어가. 내가 구해줄게. 그렇더라도 깊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거랑 달라요. 그거랑 다르고 이쪽은 물이 넘치지만 저쪽은 그래도 아까도 금방도 차가 왔다 갔다. 그래도 불안하면 가면 안 되죠.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해봐. 걱정하지 마. 믿지 마세요. 나중에 책임 안 집니다. 이건 결국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하면 법원에서 아마 판결까지 안 가고 조정할 것 같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 내지 조정할 것 같아요. 나홀로 소송해 보십시오. 이 영상 기억나시죠? 잠깐 볼까요? 백화점인데요. 네, 좁네요. 좁고 문을 아이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타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유리창에 뭐라고 쓰고 그리고 차에 타려고 하다가 다시 가서 또 문을 그리고 요 차가 먼저 주차되어 있었답니다. 빈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나중에 됐대요. 근데 요 차가 먼저 여기까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문을 못 연다고 이제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뒤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창문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차 지읒같이 대지 마, 빙신아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차가 저 상대가 문을 여러 번 쿵쾅쿵쾅 문을 쿵쾅쿵 열어갖고 공간이 이렇게 돼 있었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이쪽 공간은 넓죠. 이쪽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문을 처음에 다시 열 때 보시죠. 와서 문을 하나, 두 번. 두 번 그랬죠? 두 번. 저거 일부러 공간이 좁다고 일부러 문짝으로 내 차를 갖다가 흠집이 좀 나 있어요. 흠집 난 거 보시겠습니다. 흠집 난 거는 이렇게요.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여기 좀 패였네요. 요거요. 여기 어긋나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예, 요거요.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딱 되네요. 견적은 한 40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고치지는 않으셨대요. 경찰에 이거 재물손괴죄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거 재물손괴죄 어렵대요. 고의라고 보기 어렵대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잘 모르겠네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요. 여기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여기 걸어가는 속도를 보세요. 속도가 좀 빠르죠? 예, 빨라요. 그래서 배속이 빠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배속이 빨라서 이렇게 세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 배속일 때는 이게 과연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했더니 자 다시 정상 배속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영상 같이 다 보시죠. 정상 배속입니다. 자 걸어가는 속도가 다르죠? 자, 문 여는 거 보세요. 여기서 2번 나올 거예요. 1번, 2번, 네. 그리고 어린이를 이제 먼저 태우죠. 뒷좌석에. 어린이 태우고 그리고 가서 이제 뒤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죠? 손가락으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 문을 한 번 더 열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문 한 번 더 열러 갑니다. 이때 잘 보세요. 예, 이때 여기까지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이거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고의라고 판단했었대요. 이거 고의로 판단해서 재물손괴죄 송치하라고 했었는데 팀장님과 과장님이 이거 고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결국 불송치됐대요. 이의 신청하면 송치해준대요. 그래서 이의 신청했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은 그러면 송치를 해주죠. 그럼 검사가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입니까? 탈수 있나 시도해보려다가 그러다 부딪힌 것 같다. 고의 아닌 것 같다. 투표 시작. 예,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에다가 98%, 탈수 있나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고 고의로 보이지 않는다가 2%네요. 검찰에 송치됐으니까 나중에 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겠죠. 저 공간이 도저히 안 되는데 저기 아기가 지나갈 때도 힘들게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딱 보면 알지. 이거 문을 열어봐 이거를. 예. 그래서 게다가 나중에 또 한번 뒤에다 뭐라고 차 지읒같이 대지 마. 그래놓고 다시 와서 또 한번 그런 거 어디서 그러나요? 여기쯤이죠, 여기. 예, 이거. 이거 고의성이 다분히 보인다. 근데 저렇게 문 열면 자기 차도 좀 옆에 까질 텐데요. 최종적으로 경찰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리고 경찰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봐서 재물손괴죄로 송치하라고. 그래서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최종적인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흰색 차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시죠?
예, 여기 좁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기둥이 바짝 되고, 요 다행히 공간이 있어 이쪽으로 내렸죠. 또 다른 영상. 네,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면 뭐, 자리가 두 개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흰색 차가 뭐 고의로 뭐 상대편을 좀 불편하게 한 건 아니고요. 상대차 처음에 댈 때가 그 차가 먼저 좀 차선에 이렇게 좀 왼쪽으로 치우쳐서 되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누가 여길 들이받았나요? 어허, 들이받았군요. 왜 그랬을까요? 자, 사고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차가 하단을 뛰어넘어가? 어허, 이런. 이거요, 어머니께서 음식점 주차요원 70대 할아버지한테, 네. 근데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에다 키 놔두고 들어가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요, 그 차를 옮기다가 다른 가게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일단은 저 할아버지 잘못으로, 네, 운전 부주의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운전 부주의인지 아니면 화단을 타고 나올 정도면은 뭐 급발진인지 근데 급발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인정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할아버지 잘못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은 났대요. 자, 2014년식이면 벌써 해수로 10년 됐네요. 923만 원 견적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가게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가입한 707만 원이랍니다. 수리를 하려면 200만 원을 보태야 돼요. 근데 이게 보험, 자차 보험 7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자차 보험 가액 700만 이상 못 준다, 이렇게 한답니다. 차를 못 쓰고 있는데 렌트비나 그런 것도 없고 전혀 못 해준대요. 가게 할아버지는 개인정보라고 연락처도 모르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차만 멀쩡해 고쳐주면 탈 생각이었는데 우리 돈 내서 고쳐라? 허허, 렌트도 안 되고 민사소송에서 받는 수밖에 없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송한 데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차를 내가 700만 원짜리다. 700만 원짜리인데 수리비가 더 나온다. 그러면 700만 원 가고 다른 차 사라. 그리고 700만 원어치의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열흘치 렌터카 비용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내 차를 갖다 이제 폐차했을 때요. 왜냐하면은 700만 원짜리인데 굳이 900만 원 들여서 수리하면서는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다. 그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중고차는 중고차 가격까지만 받을 수 있다가 이 아주 확고한 대법원 판결이에요. 다만 보험 약관에는요, 내가 이 차 내가 잘 썼다. 그래서 이 차는 700만 원을 못 사. 그럼 내 돈으로 고치겠다. 그럼 20% 더 플러스 시켜줍니다. 실제로 내 돈을 고쳐서 내 돈 들여서 고치면은 700만 원짜리면 840만 원까지는 줘요. 근데 840만 원도 840만 원을 고치면 840만 원을 내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도 보험 약관 기준을 이 차량에 대해서는요, 대물손해서는 보험 약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고치겠다 그러면은 840만 원까지는 소송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차 고치는 동안에 차를 고칠 때는 25일치 렌터카 비용이 한도죠. 고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치는 기간이 25일 넘으면 3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해야 돼요. 좀 답답하죠? 한편 저 할아버지 운전 미숙이라 하더라도 남의 차를 이렇게 왜 많이 망가뜨리고 왜 손해배상 제대로 안 해줘?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다. 그게 민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죠. 만 9년 동안 애지중지 타던 차인데, 아이고 그래 너랑 나랑 인연이 여기까지다 하고 그냥 저쪽 영업배상 책임보험이요. 거기서 착값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전손 처리하게 되면은 내가 자차보험 처리했을 땐 700만 원이지만, 그러나
그 차의 중고차 가액이 707만 원이면 707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내가 새 차를 사는 동안에 한 열흘치 렌터카 비용. 근데 그것은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 보험에서 그걸 안 준다 그러면 그럼 또 그것도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좀 답답하네요. 근데 소송까지는 가지 마세요. 소송하려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하더라도 결국 문제되는 게 한 200여만 원이죠. 200여만 원 때문에 소송한다. 이건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아요. 자동차만 망가진 것은 위자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송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200만 원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운이 좀 안 좋았던 경우라 생각하시고요. 아마 이제 새로운 차를 만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잘 안 맞아요. 오디오가 나오다가 끊겼다 막 그래요. 파일이 몇 개로 한 3개의 파일을 올려주셨는데요. 어떤 건 오디오가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또는 오디오가 좀 안 맞고 그렇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이때 귀가하던 중이에요. 폭설이 내리는 지난 겨울이에요. 12시가 다 돼가는 밤에 친정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내리막길이라 차가 미끄러울까봐 천천히 가고 있는데 술 취한 젊은이가 무단횡단인지 찾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세요. 빵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거 들어봤어요. 오디오가 좀 이게 잘 안 맞는데 빵을 길게 한 것들이 빵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 또 나중에 저거 무슨 뭐 그냥 빵을 여러 번 했겠지 그러실까봐 이게 오디오가 안 맞아서 나중에 다시 볼 때는 저 오디오 소리 빼고 할 거예요. 빵 소리만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서요. 보행자 신호가 거의 끝나갑니다. 보행자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지금쯤 끝났어요. 이제 끝났죠, 여기요? 오른쪽에. 보행자 신호 끝나서 이제 우회전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빵 했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요때 빵 했어요, 요때. 이때 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빵 소리가 제가 이거 편집되지 않은 걸로 들었을 때 빵 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빵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여기서는 오디오를 뺐습니다. 빵 소리 안 컸어요. 네. 우회전 하면서 여러분들 저 블랙박스 오디오도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오디오가 소리가 잘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나다가 안 나다가. 요때쯤 빵 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봐요. 요거보다 조금 더 전에 빵 한 것 같아요. 그게 와요. 오더니 와서 뭐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자, 옆에서 일행이 와서 이리 와.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나가지 않고 앞을 다 가로막네요. 앞을 다 가로막고 어디까지 가나요? 한참을 저렇게 가네요. 몇 분 걸리네요. 그리고 와서 또 막 시비를 걸어요. 막 창문도 두들기 막 그래요. 그러고서 저 앞에 가요. 잠깐. 근데 몇 분부터죠? 지금 요때가 36분. 요때.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 네, 아까 36분이었어요. 36분이었다가 중간에 와서 한번 시비도 걸고 지금 2분 이상 지난 거죠. 시비 걸고 그러다가 이제 또 막 그냥 창문도 땅땅땅 두들기는데 오디오가 없습니다. 잠시 후 40분, 4분 정도 지났네요. 저 앞에 가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왜 넘어졌어? 혼자 넘어졌어. 차량은 엄청 오래 가 있죠. 혼자 넘어졌어요. 혼자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나요?
이때 팔을 들고 막 뭐라 그러네요. 예. 여기까지네요. 경찰이 신고해서 경찰도 왔대요. 자, 빵 한 번 했다고 기분이 나빴단 겁니다. 중간에 운전사로 와서 차 창문을 주먹으로 막 치고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무서워서 112 신고를 했어요. 폭설이 내려 뒤늦게 경찰이 도착했는데요. 상황을 설명하는데 크락션 울리고 아까 한 번 울리고 젊은이가 넘어졌다. 그래 설명했어요. 맞죠? 아까 36분경에 크락션 울렸고 40분 4분 몇 초 지나서 넘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경찰관은 크락션 울리니까 넘어졌어요? 비접촉 사고네요. 그리고 그럼 가해자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젊은이가 맞아요. 저 아줌마가 빵 하는 말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통사고 당했던 신고를 했대요. 와, 다행히 블랙박스 확인하니까 나중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빵은 아까 했고요. 넘어지고 따르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증거 있어요? 블랙박스 있을 텐데 블랙박스 보니까 크락션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 한 번 울리지도 않고 혼자 넘어진 거예요. 혼자. 야, 이거 블랙박스 없었으면은 온팡 뒤집었을 뻔했죠. 예, 블랙박스 꼭 필요합니다. 오디오 좀 잘 좀 맞추세요. 야, 이번 이거 블랙박스가 너무 안 좋지? 그날 밤에 블랙박스의 중요성 그리고 저 사람도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아줌마가 이때 잠시 후 아줌마 빵 소리를 너무 크게 해갖고서 내가 그래서 아줌마가 빵을 그냥 얼마나 크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넘어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블랙박스는 좋은 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제대로 돼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분 어느 거 드릴까요? 지금 블랙박스 3개 있어요. 저한테. 앞뒤가 똑같은 큐비스. 이거 인기 좋아요. 100대빵. 요거는 페달 블랙박스예요. 만약에 급발진 사고 시 나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다. 근데 차가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게 최고예요. 앞에 FHD, 뒤에 FHD, 그리고 페달도 FHD. 그리고 HDR 기능이 있어서 아주 제가 아이디어 내갖고서 진행 시스템에서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 페달 블랙박스가 몇 군데 다른 데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땐 이게 최고입니다. 자, 요거는 화질이 엄청 좋아요. 앞에 UHD, 4K, 뒤는 풀 HD. 네, 2채널입니다. 이 셋 중에서 원하시는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블랙박스 없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블랙박스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디오 점검 꼭 하십시오. 신호대기 하다가요. 잠깐 방심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놓칩니다. 보시죠. 아이고 꽝. 야, 아이고 뭐야? 쿵. 야, 뭐야? 그러니까 앞차가 비상등 켜네요. 예. 이거 앞차 운전자는 여성이고요. 30대 초반이고요. 직업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방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칠 수 있다? 다쳤다는 게 이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지난번에는 다칠 수 있다가 10%, 다쳤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가 90% 나왔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었어요. 다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누가 툭 하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아침마당에 목요일 날하는 특강을 나갔습니다. 그때 이금희 씨가요. 네, 그럼 한문철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해갖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하는데 노트북이 먹통이 됐어요. 노트북이 먹통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영상 플레이가 안 되면 저는 방송 못하잖아요. 그러면 노트북을 고치는 동안 제가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스테이지로 나갔죠. 앞쪽으로 나가서 그때 개그맨 김학도 씨하고 한민관 씨 둘이가 이제 그 패널로 있었는데요. 제가 자 김학도 씨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에 서세요. 그래서 뒤에서 밀었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죠. 그 다음에 한민가 씨 나오세요. 김학도 씨는 체격이 좋고요. 한민가 씨는 좀 깡말랐어요. 자, 그때 한민가 씨는 알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밀겠지. 미는데 안 밀리는 거 딱 버티면서.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딱 잠깐 뭐 딴 생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그 딸이 와서 아빠! 그러면 놀라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다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뭐 툭 하면은 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아이고 아빠 깜짝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칠 수 있다가 16%, 다쳤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가 84%인데요. 또 제 아는 분은요, 그 예전에 오래됐어요. 소나타 뒤에 트렁크가 다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어이구 많이 다쳤어? 그랬더니 아니요, 저 병원에 안 갔어요. 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룸미러를 딱 보니까 어떤 차가 뒤에서 빠르게 오더래요. 저거 봐라? 위험한데? 저 차. 그러니까 뒤에서 빠르게 오니까 저 차가 못 멈출 것 같아서 딱 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었대요. 꽝 했는데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고 있었느냐 못하고 있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칠 수는 있어요. 다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리 보험사 대인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아직까지 피해자분이 한방병원에 다니고 있고요. 이게 언제 사고예요? 이게 6월 23일인데 8월 달까지 한 달 반 정도를 병원에 다니고 있고요. 300만 원을 요구한다네요. 300만 원. 글쎄요. 한 달 정도 입원했으면 300만 원 달라고 그럴 수 있지만 병원에 통원 치료 받으면은 보험사 약관 기준은요. 통원 치료 하루에 8,000원 줍니다. 교통비 쪽으로. 그리고 위자료 15만 원입니다. 그럼 병원에 20번 갔으면은 28이 16만 원 플러스 15만 원 31만 원이에요. 근데 나 300만 원 주면 나 이제 병원 안 다닐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다칠 수는 있어요. 이럴 때는 대인 담당자가 계속 병원에 다니세요라고 했대요. 계속. 네, 계속 다니세요. 아프시면 다니셔야죠. 병원비는 우리가 대드릴게요. 그러면 병원에 100번 다니면은 80만 원입니다. 통원치료 100번 80만 원 플러스 15만 원 95만 원이에요. 그만큼 다닐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보험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인 담당자가 황당해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라고 일단 말했다네요. 그렇습니다. 일찍 합의하면서 퍼주는 거, 조기. 먹는 조기가 아니고 일을조 시기할 때 기자요. 이런 시기에 빨리 합의하면서 막 100만 원, 150만 원 퍼주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보험사가 제일 첫 번째로 고쳐야 될 게 조기 합의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네, 한 번 병원에 가는데 한 3만 원 정도 되겠죠. 치료비 대드릴게요. 100번 다니세요. 300만 원 우리가 대드릴게요. 근데 안 아프면 병원에 못 가요. 가는데 한 2, 30분 걸리죠. 가서 기다리는데 또 시간 걸리죠. 1시간 동안 치료받아야죠. 다시 와야죠. 한 3시간을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네, 그래서 아프시면 치료 계속 받으세요. 보험사 직원이 참 잘했습니다. 이 보험사 직원 지난번에 DB라고 그랬죠? 예, DB에서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럴 때 300만 원, 300만 원 드릴 테니까 합의하시죠. 그런 거 일찍 합의하는 거 그건 이제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 300만 원 줘, 200만 원 줘. 아프시면 치료 계속 받으시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 12시경입니다. 제안스도 50. 저번에 블랙박스 없이 그림으로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건너편에 있는 버스의 블랙박스를 받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근데 어떤 경찰에서는 이거 주기도 하고요. 정보공개 청구하면은 경찰서마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수사 중인 블랙박스라서 못 준다. 그러면서 본인 거 아니면 못 준다. 근데 이분은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해갖고 맞은편에 있는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으셨어요.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인데 무단횡단한 두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모자이크 됐으면 괜찮아요. 버스의 라이트 불빛과 중앙 분리대 때문인지 안 보였습니다. 인지하고 급정거했지만 부딪혔습니다. 근데 저는요 잘 안 보이는데 버스에 찍은 걸 보니까 대낮처럼 밝아요. 놀랬습니다. 교차로 진입할 때 정면에는 분명히 뻥 뚫려 있었고 오른쪽에서 택시가 합류하는 것도 인지를 했고
정류장에는 사람이 없는 것도 봤습니다. 정말 안 보였습니다. 예. 8월 7일에 직결심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직결심판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직결심판에서 기각되는 게 절반은 기각이에요. 제가 볼 때 직결심판에서 무죄 선고되는 게 한 40%? 50%는 기각? 10%는 유죄? 대충 뭐 그런 것 같아요. 8월 7일에 네, 직결심판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각 가능성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운전자 보험이 있거든요. 운전자 보험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네, 정식 재판은 네, 교통사고에 대해서 되는 거죠. 이 직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네, 공소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있더라도 저 운전자 보험 있으니까 이걸로 좀 제가 만약에 기각돼서 그래서 나중에 약식 기소되고 약식 명령에 그래서 제가 정식 재판 청구할 때 그때 도와주시면 안 되네. 그거는 안 돼요. 운전자 보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나 사망사고라든가 중대법규 위반이라든가 중상해라든가 그런 경우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인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네요. 그리고 또 라이더 운전자 보험도 가입돼 있으시대요. 라이더 운전자 보험은 이거 같은데, 예, 여기요. 16440070은 바퀴 4개 달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바퀴 2개 이륜차 운전자 보험, 라이더 운전자 보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라이더 분들도 16440070 초기 대응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운전자 보험은 네,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가정용, 영업용을 떠나서 필수라고 강조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운전자 보험은 내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죠. 오토바이는 좀 비싸더라도 4만 원 정도 되든가 좀 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나는 들고 싶어도 안 받아줘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종합보험이 안 될 때 거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요.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그 오토바이 보면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고일까요? 이분이 어떤 사고 때문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오토바이에도 종합보험이 있고 그리고 라이더 운전자 보험도 있는데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여성 두 분. 이분들이에요. 자, 건너고 있죠? 뛰네요! 근데 이게 배속이 좀 이상해요. 뛰는데 여기서부터는 슬로 비디오처럼 보여서요. 카이 PD.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속도가 좀 이상해. 여기서 차들이 좀 이게 버스의 블랙박스가 이게 배속이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처음에 오토바이는 버스의 불빛 때문에 보행자들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하나, 둘, 셋. 이거 이상해. 자, 일단 이거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보시냐면은 이걸로 보시면 돼요. 보행자들이 여기 있을 때는 안 보였겠죠. 예, 뭐 이런 기둥도 있고 버스의 불빛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까지 환하지는 않죠. 자, 여기에서 중앙선 넘었을 때 이때 중앙선 넘었을 때 벌써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겠죠.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토바이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토바이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오토바이 잘못 있다는 분도 계시고요. 잘못 없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 갑자기 후다닥 달려들면 저걸 피할 수 있을까요? 92%는 잘못 없다. 8%는 잘못 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오토바이 보험사가 DB 손해보험이라는데요. 뛰어든 사람 70, 오토바이 3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보험사 직원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즉결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결했나요? 즉결심판은 기각 나왔어요. 판사님께서 즉결심판은요 이게 자세히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태블릿에 영상은 담아갔지만은 블랙박스 즉결심판은 이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고 그러면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엄숙하게 태블릿 PC에 담아갔는데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판사가 기각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판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벙벙 하는데 끝나버렸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 메리츠 보험? 상대가 왜 메리츠가 나오지? 일상배상 책임보험인가? 하여튼간 양쪽에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자 70, 불박차 30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고 싶지만 생활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각되면 방법이 없어요.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검사한테 보내요. 검찰로. 그럼 검사가 벌금 5만 원 대 10만 원. 오토바이는 원래 3만 원짜리죠? 그러면 내가 한 5만 원 정도나 또는 그냥 그 범칙금 내지 왜 안 내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벌금 1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3만 원 벌금 3만 원 그대로 하거나 5만 원 하거나 10만 원 하거나 그럼 법원에 약식 기소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약식 명령 날라와요. 그거 받고 벌금 내느냐 아니면 정식재판 청구하느냐 꼭 이제 선택해야 돼요.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약식 명령 도착하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주장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거는 판사가 영상을 안 봤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이렇게 영상을 바쁘다고 안 보는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시간 얼마 걸렸어요? 제가 영상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다 볼 필요 없죠? 사고 나는 것까지만 보면 되죠? 사고 나는 것까지. 사고가 지금 났어요. 12초예요. 12초. 그 뒤에 보인다 더 본다고 하더라도 15초예요. 15초만 보면 되는데 판사분들이 즉결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쫄아갖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한번 좀 봐주세요. 제발요. 그런데요. 이번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을 판사가 봤으면 판단 못해요. 이건 기각될 거예요. 왜? 블랙박스 영상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 문워크처럼 걷잖아요. 마이클 잭슨처럼. 잘 보세요. 봐봐, 가위 PD. 그지? 문워크. 이상하잖아, 그지? 아니, 왜 이렇게 걷지 않잖아. 뛸 때는 또 이상해,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거. 이거 지금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니까 범칙금이고 그다음에 즉결가고 그렇게 되죠.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경찰이 합의하려 오면은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진단 1주당 50만 원 이상으로 해갖고 약 50만 원에서 요새는 100만 원까지도 가요. 만약에 어디 부러졌다. 8주다. 그럼 재판 받으러 갈 거예요. 정식재판. 4주다. 그럼 200만 원 내라 그럴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그러면 거기서 무죄 주장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운전자 보험이 나옵니다. 공소권이 이렇게 중대복귀 위반도 아니고 중상해도 아니고 사망사고 아니지만 그러나 기소되면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된다면 약식 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그럴 때 변호사 선임비 나오거든요. 그럼 변호사 선임에서 무죄 주장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즉결 심판이 기각돼서 그래서 약식기소, 약식민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공소권 없는 거는 그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한번 칼을 뽑았으면 가야죠. 포인트는 요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리고 제한속도 50을 지켰을 때 이걸 피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정식재판 청구한 다음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주장이 힘들겠다 그러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되면은 요 거리와 오토바이 속도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달라고 그러세요. 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 보이는데 20m 안 돼 보이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판결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죄 받으면은요, 그러면 오토바이 종합보험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잖아요. 치료비 나가고 이제 합의금 나가죠. 그거 도로당 몽땅 받아봐야죠. 무죄면은. 지금 오토바이는 보험료도 비쌀 거예요. 할증 엄청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70대 30이니까 할증은 조금 이제 예비 할증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고 건수 할증만 들어가고 표준요율 할증은 안 들어가서 지금 당장은 할증은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한 건 더 있어 그때 왕창 들어갑니다. 그때 그냥 폭탄처럼 터져요. 이거 오토바이 보험사가 DB랍니다. 근데 DB 보험사 직원들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무죄를 받아와야 됩니다. 무죄 받아오면 DB에서 치료비 나갔던 거 몽땅 다 환수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사고 없었던 것으로 될 겁니다. 정식재판 꼭 가세요. 차선 변경 시 운전자를 웃게 만드는 센스 있는 행동. 지난 8월 13일 일요일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전에 차선을 잘못 든 차량에 끼어들게 하면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 있어 공유합니다. 일요일 주말 가족 모두 나들이 가는 도중에 가족 모두 웃으면서 즐거운 나들이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가족들이 전부 다 너무 즐거우셨대요. 같이 보시죠. 자, 요 차 보세요. 저기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동차 정도로 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깜빡이 켜고 있군요. 깜빡이를. 잘못 들었으니까 깜빡이 켜고 있어요. 네. 뭐 새치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길을 잘못 들어갖고 어중간해서 빠져나가기가 좀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요 차. 예, 깜빡이 켜고.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가다가 창문이 열리네요. 두 손을 제발요 플리즈 그리고 하트 비상등 켜고 예. 네, 너무 즐거우셨답니다. 예. 보면 알죠. 일부러 딱 얌체처럼 누르는 건지 아니면 실수로 길을 잘못 놓쳤구나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트 손 하트요.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8월 8일 아내와 함께 퇴근하는 길에 목격한 다른 차량의 화재입니다. 몇 년 전에 한문철 TV에서 방송되었던 영상 중에 내 차에서 불러면 내 차를 부를 거야 되고 다른 차에서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차에 소화기를 비치하자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차량에 비상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었고 그 덕에 작지만 다른 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영상을 제보합니다. 영상에서 갓길 정차 조금 늦게 내린 이유는 너무 오래전에 구매한 소화기라 안전핀이 보이질 않은 시체되었고요. 또 사실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앞에 차 비상등 켜고 아이고 트럭에 불 붙었네. 적재하면서 불이 나네.
저거 누가 담배불 툭 던진 것 같은데. 예, 내가 피우도 내 차에서 담배불 하다가 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나간 차 툭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안전핀을 제거하라고? 안전피를 제거하라고? 안전피는 어디 있어? 여동생이 있었어요. 저기 저 까만 옷 입은 분이 먼저 소화기를 도와주시네. 자, 여기 소화기 이거 쓰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기셨는데 자, 이제 안전핀 제거하라고 해서 그거 하시고 이제 차에서 내리실 거예요. 네, 가십니다. 불이 계속 쏟네. 근데 소화기가 조그맣다. 저 까만 옷 입은 분이 제일 먼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불박차 운전자분이 내리셨어요. 소화기를. 근데, 저 누가 될까? 일단 좀 끄집어 내려야 되겠다. 아이고, 저 뭐야. 종이 판지. 종이 저거네요. 저 무슨 TV 같은 거, 그렇게, TV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모니터 집어넣는 그런 넓은 그런 거네요. 저거, 자동차에 불 난 게 아니라 적재함에서 불이 났어요. 저건, 담배불 누가 던진 것 같아요. 그 아내분께서는 119에 신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거는 좀 잡았고 발로 섞어야 되는데, 지금 못 도와주고 계시네. 이분이 슬리퍼 신고 계신데요. 내 발이 아파서 슬리퍼 신고 계시래요. 그래서 이거 끌 수가 없고 빨리 얼른 도와주지 못하셨대요. 자, 이제 거의 다 잡혔네요. 이제 다 잡히고 거의 큰 거 다 잡았다. 큰 건 다 잡았어. 조금만 바퀴는 괜찮아요. 옆에 이제 바퀴 옆에 네, 그렇죠. 물로 또 마무리해 주시는 물. 물로 또 마무리하고 해주십니다. 그래도,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에는 소화기가 없었답니다. 저 트럭에 소화기가 있었으면 얼른 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제 소화기는 차에 한 개를 갖고 다니고 있었어요. 옆에 콘솔 박스에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좀 작겠지? 요거보다 조금 작은 크기 같아요. 용량은 크지 않죠. 400~500ml.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소화기를 갖고 다닐까 합니다. 아까 다른 차 한 대도 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시면서 도와드릴까요? 하시는데 불길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도와주신 거죠. 슬리퍼 신고 있는 이유는 발을 다쳐 치료 중이라서 그래서 막 발로 좀 꺼줘야 되는 건 못했답니다. 저 또한 세 분께서 도움 주셨고 그 트럭에는 소화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 뿌리면요, 요거는 한 20초 정도 걸리나요? 초기 같으면 요거 2개 정도면 끌 수 있다는데요. 이거 갖고서는 아까 2개로, 근데 2개로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께서 좀 더 큰 거로 이번 기회에 더 큰 용량의 소화기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차에 소화기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우선 내 차에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얼른 끌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에 문제 있을 때 가서 얼른 도와드릴 수 있고요. 400 내지 500보다는 좀 큰, 그리고 스프레이식보다는 분말식 소화기가, 분말형 소화기가 더 효과가 더 좋다고 그럽니다. 이분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1kg짜리입니다. 1kg짜리. 그리고 요 흰색도 예쁘지만 검은색도 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흰색, 요거 최근에 나왔어요. 요 밑에 한문철 TV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4개 보내드리겠습니다. 4개.